예, 지난 시간까지 연속 시간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 얘기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 그래서 에너지 신호가 아닌 신호로 비슷한 거 해보고 싶다. 그게 바로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주 거칠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에너지 신호 아닌 신호가 있으면 지수함수를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한 게 원래 신호의 라플라스 변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 이야기를 간단히 훑어보죠. 오늘 못 끝내면 다음 주 화요일 안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시간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은 개념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볼 때 5장에서 어떻게 그 질문할지는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신호. 이렇게 생긴 신호는, 이렇게 폭이 유한한 신호는 그의 한 주기가 자기랑 같은 그런 주기 신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x tilda예요. 그래서 x tilda의 풀이의 급수를 구한 다음에 이 주기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얻어낸 게 바로 x의 풀이의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x와 x tilda의 그 차이 보시고 x tilda에서 라지 n이 무한 들어가면 x가 옵니다. x tilda의 풀이의 변환을 합니다. x tilda의 풀이의 변환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때 풀이의 급수 계수 잘못 얘기했습니다. x tilda의 풀이의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풀이의 급수 계수 ak는 그냥 그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한 주기 동안만 하면 되는데, 한 주기 동안 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n과 n1 왼쪽과 플러스 n2 오른쪽에 xn이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n에서 n2까지 xn을 더하면 돼요. 이렇게 x tilda의 풀이의 급수계수 ak를 x tilda가 아니라 x의 함수로 표시했어요. 요걸 다시 쓴 게 바로 이거죠. x tilda의 풀이의 급수계수 ak는 x tilda 말고 x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엔벨로프에서 오메가 대신에 k 오메가 제로 대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종합하면 x tilda 풀이의 급수 전개한 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라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x tilda가 x가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그 오메가 제로 요 n분의 1을 오메가 제로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로 놓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이거를 k 플러스 1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놓고, 이때 라지 n이 무한대로 가면 오메가 제로는 0으로 가고, 그리고 k를 한 주기 동안 뭐 0에서 n-1까지든 1에서 n까지든 어쨌든 한 주기 동안 하는데, 이 오메가가 0으로 가면 오메가 제로가 0으로 가면 결국 이때 오메가는 마이너스 파에서 플러스 파이든 0에서 2파이든 2파이라는 주기, 2파이라는 간격만큼 더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거의 극한을 다시 쓴 게 이렇게 이제 이것에 라지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바로 적분 형태가 되는데, 적분은 2파이라는 간격만큼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 0에서 2파이, 뭐 심지어 파이에서 3파이까지 할 수도 있으나 어떤 게 좋습니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하는 게 좋죠. 그 엔벨로프 다시 쓴 엔벨로프가 결국 xn의 풀이의 변환이고, 요 xn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풀이의 역변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폭이 유한한 신호에 대해서 xn을 가지고 이런 라지 xn을 만들고, 라지 xn을 가지고 이런 xn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인데 그것은 폭이 유한한 신호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가 정의되는 신호에서 다 라지 x가 정의된다. 그리고 그 라지 x 가지고 이겁니다. 요거요. 라지 x 가지고 마이너스, 내가 이걸 2파이라고 쓴 거죠. 이렇게 한 것이 여기 났었지만 xn이 되는 이런 관계가 xn의 에너지가 유한하면 여전히 성립한다는 것을 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속시간에서도 폭이 유한한 신호에 대해서 푸리에 변환과 역변환 정의하고 그 정의가 에너지 신호로도 확장되는 방법은 large x 정의되고 large x 가지고만 small x hat 정의되고 small x hat과 원래 x 사이의 거리가 0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그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시 xn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속시간에서 한 이야기 우리가 어떤 흐름인지만 말하고 자세한 과정은 생략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푸리의 변환과 역변환이 이렇게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잘 정의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예를 봤어요. 이런 신호의 푸리의 변환,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거 에너지 신호죠.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신호면 푸리의 변환이 존재한다는 건 충분 조건인데 어떻든 미리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는 거를 알지만 그거 알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라지 x의 푸리의 변환 포뮬러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an, un이 있으니까 n이 0보다 클 때부터 무한대까지만 하면 되고 그게 공교롭게도 이런 등비급수꼴인데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exponential j 오메가 n의 마이너스 마찬가지죠. exponential j 오메가의 절대값은 1이니까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1의 exponential j 오메가의 절대값은 알파가 1보다 절대값이 작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등비가 1보다 작은 등비급수가 되고 결과는 1 마이너스 등비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푸리의 변환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그거의 반복이죠. 물론 여러 번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0부터 2파이까지를 보고 나머지는 그것의 반복이다 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보고 그리고 그것의 반복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했죠. 왜냐하면 얘가 가장 높은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보면 원점에서 좌우로 멀어질수록 주파수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범위를 예컨대 0에서 2파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를 기준으로 다르게 봐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죠. 어쨌든 그냥 한 주기만 보면 된다. 그죠? 자, 예제 5.2 생략하고 예제 5.3 보죠. 예제 5.3은 뭡니까? 이거 뭐죠? 펄스네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싱크로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자세한 과정 생략하고 결과만 보면 이런 펄스는 이런 싱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반복이 되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주파수 영역에서 오메가의 연속함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간 영역에서 시간의 연속함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그 함수가 주기함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기함수면 이산시간에선 디스크리트 하는 거죠. k 오메가 0만 있으니까. 비주기함수면 이산시간이든 연속시간이든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오메가의 연속함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간 영역에서 주기함수냐 아니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약간 그 우리가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서 봤던 듀얼리티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듀얼리티는 이거였죠. 연속시간 신호의 풀이의 변환은 에너지 신호 풀이의 변환에서 라지 x가 됐어요. 오메가의 연속함수죠. 라지 x 관점에서 스몰 x를 보는 거나 스몰 x 관점에서 라지 x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펄스면 주파수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싱크가 되고, 또 반대로 시간 영역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싱크면 주파수 영역에선 연속적으로 변하는 펄스였어요. 그런데 이산시간 풀이의 변화는 시간 영역에서는 디스크리트하고 주파수 영역에선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내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쟤를 보는 거와 연속적으로 변하는 내가 디스크리트하게 변하는 쟤를 보는 게 똑같이 보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 사이에 성립했던 듀얼리티가 이산시간에선 성립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계속 이야기 진행해 보죠. 델타 함수의 풀이의 변환 1이다. 이거 풀이의 변환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죠. 연속시간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산시간에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델타 함수가 잘 정의된 진짜 함수이므로. 그래서 이거의 역변은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근데 내가 얘를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하고 x가 1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적분하는 대신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까지 적분하면 물론 w는 이때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파이 적분하는 대신 w에서 마이너스 w에서 플러스 w까지 적분한다는 것은 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요 델타라는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성분 가운데 주파수 성분 다 가지고 있죠. 모든 주파수 성분을. 주파수 성분 가운데 주파수가 절대값이 W보다 작은 것들만 모은 거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더니 이런 함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함수에서 W를 무한대로 보내면, 잘못 얘기했죠? W를 무한대로 보내면 안 되죠. W를 파이로 보내면 뭐가 돼야 될 것 같으냐면 원래 신호인 xn, 즉 요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w가 4분의 파이일 때 원래 신호 x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원래 신호예요. 이 원래 신호에서 주파수가 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다시 추려냈더니 이거더라. 원래 신호에서 주파수가 8분의 3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만 추려냈더니 이거더라. 원래 신호에서 주파수가 8분의 7 파이만큼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추렸더니 이거더라. 점점 원래 신호랑 가까워지는 거죠. 모든 주파수 성분을 다 추려냈더니 원래 거랑 똑같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풀이의 변환 잘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무한대인 그런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급수라는 생각에서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정의를 한 거니까 이제 출발점이 풀이의 급수였고, 따라서 풀이의 변환의 관점에서 풀이의 급수를 다시 보면 K-오메가0라는 그 디스크리트한 주파수 성분만 드문드문 가지려면 역변환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임펄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단적으로 오메가0라는 주파수 성분 하나만 갖는 거를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시간에서는 오메가0라는 주파수 성분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2파이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0일 것 같은데, 이산시간에서는 무조건 모든 주파수는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메가0 더하기 2파이, 오메가0 더하기 4파이 모두 같은 주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계속 오메가0가 있으면 오메가0 더하기 2파이, 오메가0
마이너스 2파이, 오메가 제로 더하기 4파이,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4파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오메가 제로의 주파수가 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되니까 표시된 거예요. 주파수 성분이 서로 다른 게 5개 그려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메가 제로는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산시간,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의 차이는 연속시간에서는 오메가의 주기성이 없죠. 이산시간에서는 2파이라는 주기, 2파이라는 주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리에 급수 푸리에 급수 전개 가능한 이산시간 신호. 그 말 되게 이상하네. 이산시간 신호는 다 푸리에 급수 전개 가능하죠. 그렇죠? 기억합니까? 푸리에 급수 존재성 연속시간에서는 무한급수로 표시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존재성을 따진다는 건 수렴성을 따진다는 이야기였죠. 반면에 이산시간에서는 정확히 주기만큼의 베이시스 함수의 조합으로 쓰는 거고, 그 문제 항상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불필요한 말이었네요. 이산시간 주기신호는 항상 푸리에 급수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푸리에 급수 계수를 AK라고 하면 이걸 푸리에 변환할 수 있다고 보면 2파이 AK가 K 오메가 제로마다 2파이 AK라는 면적이 있는 델타 함수가 나오는 거겠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2파이라는 식으로 또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로 다른 주파수 성분이 정확히 n개 있었는데 갑자기 무한대로 바뀐 건 무한대만큼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 쓰면 좀 그러네. 모든 게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주기신호의 푸리에 급수계수 A들이 있으면, N개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다른 N개가 있으면 이것들이 그냥 계속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돼서,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라지 N개가 아니라 무한개만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라지 N개가 반복이 되는 거죠. 무한번. 그래서 이제 연속시간에서의 차이는 오메가의 연속함수다라는 점에선 마찬가지인데, 이산시간에서는 모든 게 오메가의 주기함수, 그리고 주기는 2파이. 그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함수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제로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만 있어요. 실제로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 사이에서 보면 정말 딱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연속시간에서와 같은 모양을 보려면, 연속시간과의 차이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산시간에선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반복되는 거니까. 더 보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인데 오히려 반복돼서 헷갈릴 수 있죠. 예. 그리고 예제 5.6은 연속시간 신호에서 푸리의 변환과 원래 신호가 생김새가 같은 유일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임펄스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임펄스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면 프리퀀스 도메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이 똑같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 얘기했죠. 시간과 주파수에서 똑같이 보이는 함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어떤 식이었냐면, 시간에서 펄스면 주파수에서 싱크, 시간에서 싱크면 주파수에서 펄스, 이런 식이었죠. 듀얼리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산시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에선 드문드문, 주파수에선 연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일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시간에서 임펄스들이 나열되어 있으면 주파수도 그렇다라는 것의 이산시간 버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별게 아니라 똑같은 델타 함수를 쓰는 거죠. 다만 여기서의 델타 함수는 진짜 함수인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 함수입니다. 이거의 푸리에 변환을 하면 이거의 푸리에 급수 계수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2파이라는 면적을 갖는 임펄스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는 이 사례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똑같은 모양을 갖는 함수의 사례였는데, 이산 시간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는 진짜 함수고, 얘는 진짜 함수고, 얘는 진짜 함수 안에 임펄스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그 함수는 아닌 거죠. 예.
자, 풀이의 변화를 정의하고, 뭘 통해서? 풀이의 급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에너지 신호에 대해서 잘 정의된다 라는 것을 증명업지 소개하고, 몇 개의 함수의 풀이의 변환의 예를 보고, 그 다음에 주기함수의 풀이의 변환을 생각해 봤어요. 주기함수의 풀이의 변환은 델타 오메가를 함수로 보지 않으면 풀이의 변환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델타 오메가를 함수로 보면 주기함수의 풀이의 변화는 임펄스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신호가 아니지만 풀이의 변환을 할 수 있는 사례처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확히 연속시간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 우리 최근에 여러 번 했죠. 같을 수밖에 없는 부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미리 예측해보자 그랬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 풀이의 변환의 성질 이야기를 할 텐데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그냥 지금 지금 풀이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생김새가 이미 2파이라는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라는 것을 잘 보여줘요. 오메가 대신에 2파이 대입, 오메가 더하기 2파이 대입하면 똑같아지니까. 그러니까 생김새 자체가 오메가의 주기함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서 이런 얘기 잠깐 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물론 이때 요 x와 요 x에는 의미가 좀 다르죠. 결과는 마찬가지여도. 그냥 f의 함수로 쓰면 맞긴 해요. 주파수의 함수라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jf의 함수로 쓰는 것보단 정보가 적죠. 왜냐하면 jf의 함수로 쓴다는 건 j하고 f가 항상 곱해져서 등장한다는 거니까. 또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이거를 j 오메가의 함수로 표현하면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죠. 왜냐하면 f에다가 2파이가 곱해져서 그 다음에 j까지 곱해져서 항상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산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산시간 여러분이 원하면 f의 함수를 쓸 수 있어요. jf의 함수를 쓸 수 있어요. j 오메가의 함수를 쓸 수 있어요. j 오메가 투단이니까. 하지만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함수로 쓰는 게 가장 정보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항상 묶여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정보가 많다는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쓰는 순간 우리는 오메가의 주기 함수다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오메가의 함수를 그냥 오메가의 함수 쓰는 대신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함수로 쓰는 것의 의미가 또 드러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 수식 전개를, 그러니까 수학적 기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똑같은 물리적인 대상이라도 이것을 어떤 독립변수의 어떤 함수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표기된 게 나한테 주는 정보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메가의 주기함수다라는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떨까요? 되게 비슷하겠죠? 비슷할 거예요. 다만 이제 또 미리 예측해보면 시간에서 미분이면 주파수 제오메가 곱하는 거 이런 건 잘 안 되겠지? 왜냐하면 미분할 수 없는 이산시간 신호니까. 그럼 이제 뭐로 대체될까요? 차분? 예. 자,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일단 이건 뭐 거예요. 일단 풀이의 변화는 선형성을 갖는다. 그리고 시간에서 이동은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한다. 주파수에서 이동은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한다. 이 모든 게 다 정의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연속시간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넘어가죠.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 함수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다. 오메가의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또 켤레복소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만약에 실수 신호면 얘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이 같아야 되고, 이 둘이 같다는 것은 오메가일 때만 알면 마이너스 오메가일 때 안다 그런 얘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실수 부분은 우함수, 허수 부분은 기함수, 크기는 우함수, 평각은 기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우함수가 되든 기함수가 되든 오메가가 양수일 때 아니면 음수일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x가 실수 신호일 때 그렇고 이거는 연속 시간에서와 다르지 않죠. 또 실수면서 우함수면 프리퀀스 도메인에서도 실수면서 우함수고 또 실수면서 기함수면 이번엔 프리퀀스 도메인에서 기함수지만 순허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수 신호의 풀이의 변환의 실수 부분은 요 우함수 성분의 풀이의 변환이고 허수 부분은 기함수 성분의 풀이의 변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연속 시간에서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죠. 결과를 보고 다르지 않다, 다르다 라는 식의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미리 얘기했듯이 결과 보기 전에 얘는 달라질까? 얘는 똑같을까?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주기성 때문에 달라지겠지? 시간 영역에서 미분할 수 없네. 그러니까 그 부분 달라지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미리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미분에 해당하는 거. 차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이미 아는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xn-1에 해당하는 건 이걸로 처리하면 되고 xn 빼기 xn-1에 해당하는 건 선형성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xn-1의 풀이의 변환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x의 풀이의 변환에서 빼주면 그러면 이거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분도 미분처럼 라지 x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거예요. 미분이 j오메가 곱하는 거였다면 차분은 1 exponential j오메가를 곱하는 거죠. 적분이 뭐였습니까? 미분이 j오메가 곱하는 거였으면 적분은 j오메가로 나누는 건데 직류 성분이 있을 때는 델타 함수가 추가됐었죠. 그렇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다 더하는 건 적분에 해당하는 거죠. 다 더하는 건 차분이 1 exponential j오메가를 곱하는 거니까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직류 성분이 있으면 직류 성분에 해당하는 임펄스가 추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가 추가되는 건 맞아요. 직류 성분 하나가 추가되는 건 맞아요.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건 맞는데 왜 무한계가 보이죠? 이 파이만큼 반복되니까 무한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는 거예요. 이산시간에서 내 주파수 성분은 마이너스 파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로 제약하는 게 보기 좋다고 했죠. 이거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이산시간에 풀이의 변화를 했는데 얘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판단할 수 있죠? 내가 뭔가 실수했다. 무조건 주기적으로 반복이 돼야 돼. 왜냐하면 exponential j오메가의 함수거든.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연속 시간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쓰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exponential j0 오메가 대신 0 대입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왜냐면 exponential j0은 1이니까. 근데 x1로 쓸 때 헷갈리면 안 돼. x1로 쓸 때 1은 오메가가 1이 아닌 거예요. 오메가가 0일 때 exponential j 오메가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시간에서 x1 같은 게 등장하면 라지 x1 같은 게 등장하면 DC에 관한 얘기. 연속 시간에서 x0 썼던 것 같은 거예요. 연속 시간에서 했던 거면 xj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x1이 0이 아니어서 직류 성분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오메가가 0일 때 또는 2파일 때 다 포함하는 거니까 뭐라고 쓸까요? 2n파일 때 이게 직류일 때예요. 직류일 때에 해당하는 게 파이 x0 이게 이제 x0이 잘못 얘기했죠? x1이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리고 직류 제외한 나머지 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x1이 0이 아닐 때를 해석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여러 개 있으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2파이의 정수배일 때 파이 0만큼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류 아닐 때 이렇게 되고. 만약에 x1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직류 성분 사라지니까 이거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것의 후리의 변환이 이렇게 이거 하나라고 쓰면 돼요. 여기서도 오메가가 0이면 분모 0 되죠. 하지만 분자도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메가가 이제는 쓰지 않겠습니다. 앞에 썼기 때문에. 오메가가 0이면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 로피탈 정의를 써도 좋고 극한으로 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가지 형태를 취하면 돼요. 예. 두 개로 나눈 거에서 x1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다고요? 연속시간에서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고 달라 보이지만 다르지 않은 거다. 예. 근데 여기서 저번에 연속 시간에 지금 만약에 0이라고 했을 때 저번에는 극한의 형태로 표현을 예. 여기서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또 지난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안 했을 뿐이에요. 지난번에 어떻게 썼냐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썼죠. 그쵸? 예. 직류 성분이 0이면 그럼 그냥 J오메가분의 XJ오메가로 쓰면 돼요. J오메가분의 XJ오메가로 쓰면 되는데 그런데 오메가가 0을 분모분자에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따로 안 쓴 거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쓸까요, 여기서도? 잠깐만요. 그럼 다시 한번 쓸게요. 이산 시간, 이제 지금 이게 강의 노트가 요게 이제 4장인데 지금 5장 얘기를 그냥 여기다가 쓰면 이게 비슷한 모양이니까. 여기다가 쓰면 이런 거죠. m이 마이너스 1 됐을 때 n까지 이거의 풀이의 변환인데 이거를 내가 x1이 0이면 얘를 1 마이너스 x 분의 j 오메가 분의 x j 오메가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마이너스죠? 예. 오메가가 0이 아니면 이거 오메가가 0이면 그냥 이거를 똑같은 건데 분모에 0 대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요런 지웠나? 세타분의 사인 세타 같은 거. 그래서 요럴 땐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나눠 쓰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이럴 때 요거 하나씩만 쓸 수도 있는 거죠. 요거 하나씩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씩만 쓰는데 오메가가 0일 때 정의되지 않느냐라고 누가 물으면 그때는 극한으로 정의하면 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하나만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기서처럼 둘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직류 성분이 있으면 오메가가 0이 아닐 때 따로 쓰고 오메가가 0일 때 델타 함수 쓰는 거였어요. 물론 오메가가 0이다라는 건 이산시간에서 보면
2n 파이인 거죠. 그 다음에 직류 성분이 0이면 그냥 하나만 쓰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는 오메가가 0일 땐 극한으로 정의되는 거죠. 답변 됐나요? 예. 파이 x 1 뒤에 1을 따라 주시면 1이어서 어떻게? 파이 x 1인데 뒤에 5를 안 쓰시면 비싼 시간에 뭐 안 쓴 게 있네요? 안 쓴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거? 손가락으로 나와서 가르쳐도 좋습니다. 예. 아니면 끝나고 다시.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앞에서 델타 함수의 풀이의 변환이 이다라고 했으니까 델타를 다 더한 u의 풀이의 변환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u의 풀이의 변환이다. 이게 u의 풀이의 변환이고 이것도 이게 j 분의 1 더하기 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예요. 그리고 델타 함수 무한계로 표시돼야 되겠죠.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예요. 직류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직류 하나만 있는 거죠. 예. n 대신에 마이너스 n 대입하면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한 셈이고, 그리고 연속 시간에서 누르면 주파수에서 펴지고 시간에서 피면 주파수에서 누르고 이랬었죠. 이산 시간에서는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산 시간에서는 매 스텝 값이 있는 함수는 누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필 때 얘기밖에 못해요. 핀다는 건 중간에 0을 끼워 놓는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피면 주파수 영역에선 눌리게 되겠죠. 수식으로 표현하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면 돼요. 그 결과만 보죠. 이게 원래 신호예요. 이거를 내가 이만큼 늘릴게. 중간에 0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다면 이거의 풀이의 변화는 이제 눌러야 되겠죠? 눌러야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눌릴 때를 생각하면 4파이만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눌릴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보면 되지만 내가 얘를 마이너스 2파이에서 플러스 2파이까지로 보고 얘를 반으로 누르면 그게 바로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요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 봤던 요것이 4파이가 아니라 2파이라는 주기로 이렇게 압축된 거죠. 시간에서 피면 주파수에서 눌리는 거예요. 주파수에서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 뭡니까? 시간에서 누르면 주파수에서 펴지는 거죠. 다만 이 경우는 누를 수가 있으나 얘를 또 누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산 시간에서도 피면 주파수에서 눌리고 시간에서 누를 수 있으면 주파수에서는 펴지겠죠. 다만 누를 수 없는 함수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하나만 더 하면 이번에 이제 얘를 2배로 늘리는 게 아니라 3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배로 압축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만 이 경우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 시간에서 펴져가지고 눌리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안에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2파이라는 범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반복되는데 그걸 압축하면 그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산시간 신호를 펴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2파이라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라는 2파이라는 주기 안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2배로 피면 2번 등장하고 3배로 피면 3배로 핀다는 게 말이 되나? 어쨌든 그러면 3번 등장하게 되겠죠. 2배로 피면 똑같은 패턴 2번 등장해요. 0을 2번 끼워넣어서 3배로 피면 똑같은 패턴 3번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기함수를 누른 거니까. 예.
시간에선 미분할 수 없지만 당연히 주파수에선 미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연속함수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dx, d오메가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jtx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이제 얘를 j를 분모분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tx의 풀이의 변환이 j dx d오메가다 라는 식의 이야기로 바꿨을 수도 있고 이 산식이랑 정확히 같은 방식의 이 성립하는 거예요. 앞에서랑 뭐가 부호가 달라졌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부호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를 좀 다르게 쓴 거예요. 이것도 연속 시간에서처럼 좌변에 마이너스 jn 쓰고 우변에서 j를 빼도 되겠죠. 예, 파세벨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시간 영역에서 따지건 주파수 영역에서 따지건 마찬가지인데 연속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예컨대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일반적으로는 한 주기 2파이 동안만 하면 되겠죠. 나머진 반복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제 나왔습니다. 곱하기예요. 차분 방정식이 대수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차분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에 견주면 훨씬 풀기 쉬워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포뮬러 쓰지 않더라도 그냥 리커시브하게 계산해낼 수 있죠. 그래도 어떻든 차분 방정식은 단순한 대수 방정식보다는 조금 다루기 어려운데 다루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복잡한데 단순한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면 되게 편하겠죠. 이거는 x와 h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할 때만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x의 풀이의 변환과 h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면 y의 풀이의 변환도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은 바로 이 포뮬러에서 또 추론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언제 h의 풀이의 변환이 존재하냐면 h가 에너지 신호일 때예요. 그런데 시스템이 안정하면 이거는 다 더할 수 있다는 건 절대값으로 다 더할 수 있다는 건 제곱해서 더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연속 시간에서는 면적을 다루니까 절대값이어서 다 적분할 수 있으면 절대값 쉬운 거 제곱해도 적분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못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려면 x는 유연하다라는 전제가 필요했죠. x가 유연하다는 전제를 하면 이제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나 높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더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곱 또는 세제곱 또는 네제곱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하면 이게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거죠. 시스템이 안정하면 h는 에너지 신호고 그러면 라지 h 존재하죠. 거기에다가 라지 x가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신호 x를 넣어주면 출력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h와 x의 곱으로 나타난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파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시스템이 안정하고 같은 얘기지만 h가 에너지 신호고 또는 h 절대값으로 다 더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 똑같은 모양의 신호를 입력으로 넣어줘요. 때도 물론 베타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에너지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 둘 다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h 주파수 평면 영역에서 이렇게 되고 x 오메가의 함수는 이렇게 되고 y는 이제 그 둘의 곱이죠. y는 그 둘의 곱이에요. 이제 이 y가 1-알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라지 a 더하기 1-베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b 걸로 표시가 되면 그러면 이제 y에는 a 익스포넨셜이 아니고 a 알파 n un 더하기 b 베타 n un 근데 un 묶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가 통분해서 A, B를 구해봤더니 이게 A가 되고 B가 이거래요.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예요. B는 그냥 마이너스 A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렇게 되는 거죠. Y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지 A 대신에 알파분의 베타, 알파 빼기 베타분의 알파. 라지 B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알파가 있으니까, 여기 베타가 있으니까 얘는 알파 곱하기 알파의 n 제곱은 알파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베타 곱하기 베타 n 제곱은 베타 n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 차분 방정식의 해 또는 h와 x의 컨볼루션 y를 간단히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제 지수함수의 풀이의 변환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렇죠. 그럼 만약 알파랑 베타랑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얘를 이것이 어떻게 생긴 함수의 풀이의 변환인지는 언뜻 보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 얘 오메가에 대한 미분과 관련된다는 걸 알아요. 미분하면 분모의 이제 제곱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미분하고 나서 요거 미분하면 1-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의 함수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상쇄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그렇게 되겠네요. 여기 마이너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요 네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뭘 곱해야 요거랑 같아집니까? 뭘 곱해야 이거랑 같아지죠? 그냥 알파분의 미안합니다. 이 맞네. 예. 여기다가 지금 좀 헷갈리게 썼는데 요 네모까지 지우면 지금 여기다 쓴 게 바로 요 1-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1을 미분한 거니까 여기다가 알파분의 exponential j 오메가에 j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j 당연히 있었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j가 그냥 j.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요게 이제 요거의 오메가에 대한 미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걸 곱한 건 그냥 별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만든 거죠. 어쨌든 분모의 1-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1-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1을 미분하면 되고, 미분하는 과정에서 체인룰을 써서 막 튕겨져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처리한 게 바로 이거를 곱해서 여기 있는 거랑 상쇄되게 하는 거죠. 어쨌든 라지 YW는 이렇게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잘 알고 있는 요거에 점점 지저분해지네. 요거에 그냥 미분과 관련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오메가에 대한 미분을 하고 j를 곱한 게 시간 영역에서는 n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j 있는 거는 오히려 당연히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에 대한 미분을 하고 j를 곱한 얘가 이게 1-알파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인 요 함수의 풀이의 변환에 오메가에 대한 미분의 j를 곱한 거니까 시간 영역에서 그냥 n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요거 계산한 거예요. 요거의 역변환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지수함수 곱하는 거네. 지수함수 곱하는 거는 시간에서 이동하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주파수에서 이동하면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시간에서 이동이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고, 주파수에서 이동이면 시간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건데, 이건 주파수에서 지수함수 곱하는 거니까 시간에서 그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 있는 알파분의 1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설명이 좀 필요 이상으로 지리해졌네요. 그래서 y를 이렇게, 그래서 먼저 요 1-알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의 역변환에 해당하는 거, 그거에 오메가에 대한 미분이 있으니까 n이 곱해지는 거, 그 다음에 오메가의 지수함수 곱해지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대입하는 거, 알파분의 1은 알파분의 1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n 플러스 1 알파의 n제곱 알파 n 플러스 1제곱은 분모에 있는 알파랑 상쇄돼서 n 그냥 알파 n제곱으로 남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 u n 플러스 1은 n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값이 있는 건데, 그런데 n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사라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un 플러스 1은 un으로 바꿔줘도 상관없네요. 그냥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쓴 이유는 일단 un 플러스 1을 앞에 곱해진 n 플러스 1 때문에 un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떤 얘기냐 하면 h도 모 곱하기 un 꼴이고 x도 모 곱하기 un 꼴이고, 우리 시스템 코절하다고, 별 얘기 하지 않으면 코절하다고 가정하고 풀었죠. 코절하다고 보고 문제를 푸니까 y도 모 곱하기 un 꼴이어야 하죠. 그런데 계산하고 보니까 un 플러스 1이 나왔어? 뭔가 이상해? 우리가 한 게 틀리지 않다면 un 플러스 1 꼴로 나왔지만 un 꼴로 바꿔 쓸 수 있어야만 하는 사례겠죠. 그래서 바꿔 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를 곱해가지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는데, 그래서 un 플러스 1이 나왔는데 un 플러스 1을 un으로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야. 예컨대 얘가 내가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un 플러스 1을 un으로 못 바꾸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나왔다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로 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실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면, 모 곱하기 un과 모 곱하기 un을 컨볼루션 했는데 모 곱하기 un 플러스 1이 나왔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 내가 un 플러스 1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반드시 un 꼴로 바꿔 쓸 수 있어야만 한다 라고 여러분이 미리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참 노트 지저분하네요. 그렇죠? 예. 건너뛰고, 시간에서 컨볼루션이면 주파수에서 곱하기였습니다. 시간에서 곱하기면 주파수에서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런데 이산시간 신호의 푸리에 변화는 주파수에서 주기함수네. 주기함수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는 게 컨볼루션인데, 2파이라는 주기로 반복되는 걸 그렇게 하면 당연히 2파이라는 주기 동안 계산한 게 0이 아닌 이상 발산하겠죠. 주기 신호 두 개 컨볼루션 하면 안 돼요.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만 하는 식으로 식이 바뀌겠죠. 그렇게 바뀌어야만 될 거라고. 그리고 모든 거를 한 주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게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와 다른 점은, 연속 시간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였어요. 이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로 예컨대 바뀌는 거예요. 이런 차이는
생겨야만 할 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차이인 거죠. 왜 다르지?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달라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묶어서 얘기하면 시간의 한쪽에서 곱하기면 다른 쪽에서 컨볼루션이다. 근데 컨볼루션 할 때 대상이 주기 신호일 땐 당연히 한 주기 동안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수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얘기는 요거 마저 하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y는 hx 같은 게 연속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립해요. 안정한 시스템에 에너지 신호를 넣어주면. 시스템이 LTI일 때. 그리고 LTI 시스템의 사례로서 우리가 이런 차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차분방정식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LTI인 거는 쉽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유한 차원의 LTI 시스템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도 말했어요. 물론 증명하지 않고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번 학기 한 이야기 가운데 논점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논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는 다 했으나 부분 증명하지 않고 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걸 구멍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구멍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논리적인 구멍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게 증명하지 않고 한 이야기인지는 알아야 돼요. 증명의 내용은 당연히 모르지 않았으니까,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증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증명은 모르지만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방정식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y를 n번 미분한 것들의 조합이 좌변에 있었고 x를 n번 미분한 것들까지의 조합이 우변에 있었고 그렇게 표현된 미분방정식 LTI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유한차원 LTI 시스템은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아주 일반적인 LTI 시스템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유한차원 LTI 시스템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유한차원 LTI 시스템의 전달함수 H, 여기서도 H를 전달함수라고 부르죠. 전달함수 H를 구해보죠. 근데 양변의 풀이의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의 풀이의 변화는 풀이의 변화의 선형성 때문에 이렇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의 풀이의 변화는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의 풀이의 변화는 yn-k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되고 xn-k의 풀이의 변화는 이렇게 되고 k만큼 이동하는 건 exponential 마이너스 jk 오메가 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x와 y는 더하는 k, 인덱스 k랑 무관하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hx 꼴로 쓰면 h는 어떻게 됩니까? 얘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h가 이렇게 이것분의 이걸로 표시가 되죠. 여기서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방정식을 주고 그런데 내가 이런 방정식을 줬는데 안정한 시스템을 준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방정식을 줬어요. 이런 방정식을 줬어요.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전달함수 구할 수 있어요. 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있는 이거 3이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불안정한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면 2의 n제곱에 곱해지는 형태가 돼요. 2의 n제곱은 어떻게 돼요? 활산하죠. hn이 2의 n제곱, 3 곱하기 2의 n제곱이에요. 그러니까 hn은 후리에 변환이 없어요. 후리에 변환이 없는 신호의 후리에 변환이 1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오메가분의 3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논리 전개는 후리에 변환의 존재성을 전제하고 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입력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x와 y를 이 식에 대입해서 구한 게 hjω가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는 즉 이런 정연파가 아이겐 펑션이라는 이야기는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거죠. 그렇죠? 안정하지 않으면 이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시스템이 안정해서 전달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별도로 확인하고 나면 그 전달함수는 그냥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분모 분자 모두 exponential jω,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다항식이에요. 그렇죠? 이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k제곱이 exponential 마이너스 jkω잖아요.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k제곱들의 조합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다항식이에요. 분모도 그렇고 분자도 그렇고. 분모 다항식 계수는 a들이에요. 분자 다항식 계수는 요 b예요. 분모, 분자 모두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다항식이에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뭐죠? 유리함수. 그래서 안정한 시스템의 전달함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유리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시스템의 안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되고,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러면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에다 뭘 곱해주는 거고 exponential 마이너스 jω의 제곱은 이거죠. 이런 꼴인데 앞에 곱해지는 게 앞에 요 계수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3 요겁니다. 그리고 8분의 1 이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여기 쓴 거 다시 한번 썼어요. 그래서 h는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 요거 분모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사실은 요 인수분해 한 거 보고 이거 안정한 시스템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요 인수분해 했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요 인수분해는 뭘 인수분해한 거냐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람다 더하기 8분의 1이라는 람다의 다항식을 람다 마이너스 2분의 1 람다 마이너스 4분의 1의 곱으로 했단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람다 더하기 8분의 1 요 다항식은 바로 뭐냐 하면 요 차분 방정식의 특성 다항식이에요. 그러면 이 특성 다항식의 근이 바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형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요 차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2분의 1의 n제곱과 4분의 1의 n제곱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n제곱과 4분의 1의 n제곱의 조합이니까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 안정한 거 맞구나. 반면에 얘는 뭡니까? 특성 다항식이 보니까 람다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니까 특성 다항식의 근이 2야. 그러니까 2의 n제곱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계산하려는 과정에서
얘를 보고 아 이거 불안정한 시스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서는 계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해보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고 아 이거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였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1과 4분의 1이라는 그 특성 당시의 근이 나오고 이제 내가 여러분 얘기했듯이 얘를 이제 1-2분의 1 exponential j 오메가 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쓰고 통근해서 분모 분자 계수 비교하니까 a가 4, b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서 바로 이제 임펄스 응답 h가 이렇게 4의 2분의 1 n제곱 곱하기 un이 바로 요거의 역변환이고 또 요거의 역변환이 바로 이렇게 되고 이 두 개 같이 쓴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다가 임펄스 응답이 이런 시스템에다가 이런 x를 넣어주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h에다가 라지 x를 곱하는 거. h가 앞에서 h가 이거였는데 h가 이거였습니다. 지저분한 거 지우자 이제. 이게 h였어요. 여기다 x를 곱해요. 근데 x는 뭡니까? x는 4분의 1의 n제곱이니까 x는 또 1-4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1이네요. 그래서 요 h에다가 요 x를 곱해요. 그 결과는 이거네. 그런데 1-4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분모에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제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부분분수 전개해야 되냐면 1-2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분의 a 더하기 1-4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b 더하기 1-4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j 오메가 제곱분의 c 이렇게 하면 이거의 역변하는 a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b 4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또 제곱한 거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메가에 대한 미분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아까 n 플러스 1 나왔었죠. n 플러스 1 나왔지만 n이 마이너스 때 사라지니까 그냥 un 그대로 남고 그래서 이게 아니고 c죠. c n 플러스 1 4분의 1의 n제곱 전체에다가 u 이거 사라진다면 이거 이렇게 되겠죠. 예, 틀렸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A, B, C가 통분해서 계산해 보니까 A가 8, B가 마이너스 4, C가 마이너스 2 였으니까 그대로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분방 정식을 대수방 정식으로 바꿔서 풀었어요.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성하는 성분과 같은 모양의 입력을 밖에서 넣어줬을 때 시간이 곱해진 형태가 나온다 라는 것도 더불어 확인을 했죠. 다 됐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건너뛴 게 있죠. 자, 바로 이거 보고 얘기를 하죠. 이게 낫겠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하죠? 시간 영역에서 t의 함수와 주파수형에서 오메가의 함수 보면 스몰 x가 라지 x를 볼 때와 라지 x가 스몰 x를 볼 때 똑같았어요. 지수함수 곱하고 적분하고 뭐 지수함수 곱할 때 부호가 달라지고 또 적분할 때 2파이분의 1을 곱할 거나 말 거나 하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이었죠. 이게 이제 듀얼리티였어요. t가 시간이 아니고 주파수면 오메가가 시간이다라는 식의 물리적인 해석이 가능했던 거죠. 또 이런 듀얼리티가 우리가
그 3장 공부할 때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어디에서 성립하냐 하면 여기에서 성립해요. 이산시간 주기신호. 이산시간 주기신호 풀이의 급수계수 구하면 어떻게 되죠? 정확히 주기만큼 나오고 나머지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보면 자, 시간과 주파수를 보면 풀이의 변환에서는 둘 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에너지 신호였어요. 그리고 이산시간 주기신호. 예컨대 이런 주기신호가 있으면 주파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주기성이 뛰죠. 주기 똑같이 n. 그러니까 연속시간이나 이산시간이나 똑같이 discrete time sequence이면서 주기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서 주파수를 보나 주파수에서 시간을 보나 똑같은 게 보여요. 너 드문드문 있지. 너 주기신호지. 그렇죠? 다시 풀이의 변환 갑시다. 연속시간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을 보면 시간이 주파수를 보면 너 오메가의 에너지 신호지. 오메가가 시간을 보면 너 시간의 에너지 신호지. 둘 다 연속이지. 그렇죠? 이산시간 풀이의 급수, 이산시간 주기신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저쪽을 보면 너 디스크리트하지. 너 주기성이 있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시간 신호의 풀이의 급수는 어땠죠? 그런 게 깨질 수밖에 없죠. 시간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그 다음에 걔는 주기신호였는데 주파수에서 가면 불연속적이고 주기성 깨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주파수를 볼 때와 주파수가 시간을 볼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듀얼리티라고 불렀어요. 이 듀얼리티가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듀얼리티가 지금까지 성립하는 거 두 가지였습니다. 연속시간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환, 이산시간 주기신호의 풀이의 급수. 연속시간 에너지 신호의 풀이의 변화는 둘 다 연속적이고 둘 다 에너지 신호예요. 이산시간 주기신호의 풀이의 급수는 둘 다 디스크리트하고 둘 다 주기성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어떤 얘기 한 거랑 연결이 되냐면 주파수에서 연속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간에서 주기성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 지금 해보니까 이건 어떻죠?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 시간에서는 디스크리트하지만 주기성이 없어요. 주파수에서는 연속이지만 주기성이 있어요. 근데 시간과 주파수를 바꿔서 보면 그게 연속시간 신호의 풀이의 급수에서 했던 거예요. 시간에선 연속이지만 주기성이 있었어요. 주파수에서는 불연속이지만 디스크리트하지만 주기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연속이면서 주기함수고 다른 쪽은 이산이면서 주기성이 없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과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에서는 시간에서 연속이며 주기성이 있었어요. 이산시간 풀이의 급수에서는 그런 일이 주파수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불연속이며 주기성이 없는 게 풀이의 변환에서는 연속시간 풀이의 변환에서는 말이 꼬이네. 한쪽에서는 연속이면서 주기성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주기성이 없으면서 디스크리트한 게 바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과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듀얼리티가 성립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끼리는 연속시간에서만
듀얼리티가 성립해요. 둘 다 에너지 신호고 연속이에요. 풀이의 급수에서의 듀얼리티는 이산시간에서만 듀얼리티가 성립해요. 둘 다 디스크리트하고 둘 다 주기성이 있어요. 한쪽에서 연속이며 주기성이 있고 다른 쪽에서 이산이며 주기성이 없는 건 바로 이 둘이에요. 그래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과 듀얼의 관계에 있는 건 연속시간 풀이의 급수다라는 거고 그거의 수학적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산시간 풀이의 변환에 관한 이야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급하게 진행을 해서 시험 준비하는 게 걱정이 될 텐데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는 시험을 앞두고 다시 미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